힘내시고요. 빨리 합시다. 그렇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진도 넘어가면서 저거 아니죠? 고지자기를 안 했었습니다. 고지자기 복과 관련해서 대륙 분포의 변화도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를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대륙 분포의 변화. 대륙의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 과거에서부터 대륙이 이동했는데 어떻게 분포가 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건 이제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네요. 지구 자기장도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번 다시 찝어봅시다. 지구 자기장을 이야기할 때 지구 안쪽에 가상에 이제 자극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죠? 막대자석이 있을 때 북반구의 S극, 남반구의 N극이 있는, 그리고 N극에서로부터 자기력선이 나오는 S극으로부터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형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정자극기라고 부르고요. 현재와 같은 거죠. 그죠? 현재와 같은. 그 다음에 요것과 반대되는 상황. 지구에 있는 막대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놓여지는 북반구의 N극, 남반구의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를 역자극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죠?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고요.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됐었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는데 정자극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잔류자기의 방향. 그지? 잔류자기의 방향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지자기 방향 정자극기 때문에 북쪽이다. 그냥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정자극기는 고지자기 방향은 무조건 북쪽. 그 다음에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은 무조건 남쪽 방향이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복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제 이 대륙의 위치를 판단을 하는데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평선과 수평선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고요. 예시만 하나만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 방향을 양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하자면 복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반구에서 양값 정자극기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음값이 됩니다. 정자극기. 그지?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대체로 증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자기 북극에서 복각이 플러스 90도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 과거의 대륙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잔류자기라고 했을 때 이거 개념도 조금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잔류자기는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될 때,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죠? 그 어떤 그 자기력선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 화성암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자성 광물이라고 표현하는 녀석들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거였어요. 원리는 됐고요. 그래도 한번 그림만 그릴까요? 마그마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화성암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그마와 화성암에 동일한 자성 광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동일한 자성 광물. 노란색 네모는 각자가 자성 광물입니다. 자성을 띌 수 있는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지구의 자기력선,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기력선이 있을 때 마그마일 때는 그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거죠. 그런데 화성암이 되면서 그것들이 한 일제히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된 거고,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이때 배열된 요것을 잔류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론은 이거네요. 잔류자기의 방향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지장의 문제들이 원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치? 잔류자기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이제 쭉 같이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지괴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더 풀이하자면 지괴를 통해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이죠. 고지자기 극인 거야. 그래서 지괴랑 그냥 극이라고 부를게요.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이 지괴의 위치를 판단해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것이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그 물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제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때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네. 증가한다라는 거는 멀어진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이 극이 지자기 북극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괴는 남하하는 거죠. 남하한다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남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자기 북극과 멀어지는 방향인 거니까. 그치? 그다음에 마찬가지 지괴는 감소한다면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림을 한 번만 그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필기노트에 오늘 나간 자료 말고 필기노트에도 다 많이 표현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렇게 지구를 그렸어. 이렇게 구의 형태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가 위도 0도고요. 뭐 동일한 경선을 따라서 지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지괴는 적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도 0도에 이 지괴에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이 빨간색 별표를 표현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0MA는 현재고요. 그 다음에 10MA, 20MA 당시에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표현을 해본다면, 자,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로 판단을 하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인 거예요. 20MA부터 10MA를 거쳐서 0MA까지, 즉 현재까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지괴와 극 사이의 거리만 보는 거야. 20MA 때는 90도 떨어져 있을 거고요. 한 칸이 30도니까 3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10MA에는 60도. 그 다음에 20MA 때는 30도. 그 다음에 10MA 때는 60도. 현재는 90도 떨어져 있네.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극에 위치했을 거니까 20MA 당시에 지괴의 위도를 본다면 90도에서 30도 떨어져 있는 60도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그럴게요. 그 다음에 10MA 당시에는 60도만큼 떨어진 30도에 90도 떨어진 현재 적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림을 조금 작게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지괴가 여기가 적도라고 했을 때 지괴는
점점 남쪽으로 멀어진 거죠. 되셨나요? 그렇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30에서 60도, 90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게는 남쪽으로 이동한 거다. 요거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또 괴롭히는 건 지게의 회전이야. 지게의 회전 방향. 지게가 회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런 거 달아줄게요. 이것을 판단하는 게 이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게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느냐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좋은 경우 우리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료는 아마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로 다 똑같이 20mm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0mm를 나타낸 거고요. 자,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지게예요. 그냥 돌덩어리. 그리고 화살표를 이제 그릴 건데 하얀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를 그릴 거고요. 하얀색 화살표가 고지자기 방향이라고 했을 때 20mA는 조금 이제 과장되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10mA는 요렇게 0mA는 요렇게 추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하다. 라고 문제가 주어졌어.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겠지. 20mA부터 현재까지 지게의 이동 방향은 시계일까 반시계일까? 사실 50%죠. 근데 우리 인생을 50%에 걸기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걸 보는 거고. 고지장이 방향을 가지고서 지게의 회전 방향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항상 기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노란색 화살표를 이제 저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북쪽 방향, 그러니까 지게의 어떤 기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게의 기준 방향과 고지장의 관점, 무슨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지게에서 추정한 고지장이 극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실제로 이 극의 위치가 변했던 건 아니에요. 지장이 극의 위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지장이 방향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지게가 회전을 했기 때문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얘를 밑에다가 다시금 그려본다면 20mA든 10mA든 0mA 현재는 간에 고지장이 방향은 그러니까 당시에 지게가 생성될 당시에 지게 안에 있는 자성 광물이 생성될 당시에 그러니까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에는 그 방향이 항상 북쪽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 방향이라고 하는 제가 노란색 화살표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기준을 정하는 거야. 나는 항상 북쪽을 기준으로 정할 거야. 북쪽을 기준으로 정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걸 그대로 회전시킨 거야. 그러면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기준점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렸던 저 화살표만 봤을 때는 뭐야? 지게가 시계로 회전했네? 아닌 거야. 지게는 반시계로 회전한 거야. 잠깐만,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기준 방향이 뭐고 도대체 당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기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요것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이 도형은 방향성이 없어. 모든 방향으로 대칭인 거잖아. 그럼 얘가 회전했는데 내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회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돌리는 방법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준 방향을 정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게가 제 얼굴처럼 오징어 모양으로 생겼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가정하는 거. 그럼 기준 방향이 그죠? 오징어의 대가리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징어의 대가리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 이건 거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게가 처음에 자 오징어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얀 화살표, 그 다음에 노란 화살표의 방향이 자 이렇게 되네 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죠? 아니지.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놨습니다. 자, 하얀 화살표, 노란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죄송해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정신이 없어요. 너무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꼭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잡자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죠. 노란 화살표,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노란 화살표와 하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노란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이 오징어 대가리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이 오각형의 그림으로 봤을 때 지게가 반시계로 회전했구나가 더 눈에 잘 보이시나요? 뭐로 생각하든 상관은 없어. 원으로 그렸을 때 내가 납득이 안 됐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서. 마지막 고지자기 문제에서 고지자기 요구 내용에서 마지막 요 얘기만 이제 거의 한번 봅시다. 저런 것들 최근에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이 고지자기 극의 미도, 그렇죠? 고지자기 극의 미도를 가지고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근에 또 많이 나오네요. 그죠? 한 작년 6월 때부터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쯤부터 은근슬쩍 고지자기 극의 미도 이걸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에 와서 원리 무슨 유클리드 기하학이니 옌병이니 그런 거 가지고 원리를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결론은 뭐냐면 고지자기 극의 미도는 90 마이너스 지게의 이동 거리. 쉽게 공식은 이렇게 저는 쓸 건데요.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게의 이동 거리는 위도 변화량인 거예요. 지게의 위도 변화량. 지게의 위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고지자기 극의 위도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재활용을 좀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20ma 당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와 20ma 당시와 그 다음에 10ma 당시를 추정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20ma 당시의 지게는 20ma 때에는 20ma부터 그러니까 그 지게로부터 현재 60도 이동했네요. 되셨나요? 그렇죠? 지게가 60도 이동했어. 그러면은 이 녀석은 그 당시 고지자기 극의 미도가 30도에 있는 거예요. 10ma 당시의 지게는 10ma부터 현재까지 60도 이동했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말했죠? 30도 이동했죠? 10ma부터 현재까지 30도 이동했죠?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고지자기 극의 미도가 60도에 있는 거야. 90-30이냐 60이냐 90-30이냐.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의 미도는 얘가 더 고위도에 있다는 거죠. 더 쉽게 가자면 숫자가 30, 60이 겹쳐져서 헷갈릴 수 있는데 더 쉽게 가자면 지게의 이동은 누가 더 많이 했어? 20ma가 더 많이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지.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아니 쉽게 봐봐. 그냥 현재 추정한 고지자기 극의 미도는 무조건 몇 도예요? 무조건 90도 있는 거잖아. 됐죠? 무조건 90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녀석이 제일 고위도겠지. 많이 움직일수록 저긴 거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것도 작년이죠? 작년 9월인가 6월인가 이제는 제가 헷갈리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 기출도 분석 많이 하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가로축은 가로세는 이제 위도선이고요. 세로축은 경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열점이 있고 그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겠다. A, B, C라고 부르겠습니다. 되셨나요? 동일한 위도야. 그러니까 위도가 동일해. 그러니까 열점에서 생성된 이 화산섬이 동일한 위도선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얘네 여기 각자 A, B, C에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물론 위도 변화량이 없으니까. 여기는 결론은 이거네. 고지자기 극의 위도 대 위도 변화량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그거만 다 챙기시면 돼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묻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묻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 21년도 수능 문제에 있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실험처럼 해가지고 고지자기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싹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고지자기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좀 많이 괴롭히실 것 같은데, 요 기본 원리 지게와 저는 키워드가 두 개라고 생각해요. 세 개. 회전 방향을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독특한 형태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 그걸로 이제 지게의 어떤 위치 변화를 판단하시고,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게의 위도 변화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딱 그 두 원칙을 지키고, 만약에 이 얘기만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고지자기 문제가 아직도 조금 어려워라고 느껴지시면은 현재까지 못 풀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도 다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아마도 규칙 없이, 그러니까 본인의 원칙 없이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저건 거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원칙,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가지고서, 그죠?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위도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위도 변화량으로 구한다. 그거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싹 지우고 이제는 표적감 확보 지질 구조 뒷부분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 구성상 조금 고지자기를 제가 아까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고지자기를 두 번째 타임으로 가져왔었어요. 내용 구성상 좀 시간 분배를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수업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지금 파이널까지 같이 하신 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Keep to mind 얘기한 적 있죠. 선생님 혹시 처음 들으세요? 없어요? 처음 들으세요? Keep to mind 모르세요? 알겠어요. 이것만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 영어를 굉장히 못해서 그 어느 날 수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책상에 그 전 타임에 영어 선생님이 쓰셨던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중딩 문제인 것 같아요. 중딩 문제. 단어 배열 문제예요. 단어 배열 문제. 나는 킵초만이 들어갔어. 뭐 is there, 뭐 anything, 뭐 keep in mind 이건데 킵초만이. 왜 킵초만이들을 하냐?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느낌이 좋다. 그냥 입에 찰싹 달라붙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어 배열 문제를 계속 킵초만이들을 계속 배열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해요. 내가 문제 풀 때 그 기억, 니은, 리것을 고르고 안 고르고 동그라미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 X를 고를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른 적이 없나? 항상 점검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저희는 이제 넘어가세요. 저기로 가겠습니다. 퇴적감 그리고 퇴적 구조, 지질 구조까지 다시 볼게요. 퇴적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도 이제 여러분 아마 또 베테랑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퇴적감 부분, 지금 이야기가 나온 세 부분, 퇴적감, 그 다음에 퇴적 구조, 지질 구조는 빡센 문제는 안 나와요. 그죠? 나온다고 하면 제가 참 죄송하겠지만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거의 1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정도의 퇴적감, 퇴적 구조, 지질 구조가 아마 수록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근데 우리가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 그걸 틀리는 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항상 지양해야 되는 점이니까,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가자 이겁니다. 퇴적감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생성 구조, 특징부터 얘기합시다. 퇴적감의 특징 두 가지는 층리와 화석이에요. 층리와 화석. 그러니까 요거 하나 챙기세요. 화석이 발견되는 건 퇴적감에서만이다. 다른 녀석들에서는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층리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니까, 그죠? 지층의 단면을 보았을 때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속성작용이라고, 그죠? 속성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작용과 그 다음에 교결작용을
합친 것을 의미해요. 다짐작용은 압축작용, 교결작용은 이제 교결물이 붙는 작용, 그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은 흔히들 또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다짐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교결작용이 일어나겠구나.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짐작용은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는 작용이고 교결작용은 교결물에 의해서 교결물이 이제 뭐 석출된다라고 표현할까요? 뭐 혹은 퇴적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얘네들이 공극을 채우는 과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순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나겠죠. 교결물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물에 녹아져 있던 여러 이제 그냥 끈적이는 녀석들이 공극을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퇴설성 퇴적암이냐, 혹은 화학적 퇴적암이냐, 혹은 유기적 퇴적암이냐 세 가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설성 퇴적암은 말 그대로 퇴설성 퇴적물이 쌓이는 거예요. 퇴설성 퇴적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그러니까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이 쌓이고 굳어지면 그것이 퇴설성 퇴적암. 종류를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뭐 아마 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삼, 그 다음에 뭐 셰일, 그 다음에 뭐 여감, 그죠? 그 다음에 뭐 은회암 등등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하면 너무 날림이니까 크게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증발 작용과 그 다음에 친전 작용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발 작용과 친전 작용. 친전 작용은 마치 등호는 아니고요. 앙금 생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이 뭐예요?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친전되는. 가라앉는 거예요. 유기적 퇴적암은 이제 유기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 키워드 얘기할 만한 거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화학적 퇴적암이자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하는 녀석이 석회암이고 석회암 정도는 우리가 지구과학 기기에서 화학식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외워주세요. CaCO3 이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자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동시 이제 생성 과정이 두 가지 걸쳐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이 쌓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층리가 있었네요. 그 층리가 나타나는 구조를 퇴적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야. 이것들의 어떤 그 생성 환경, 생성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역전 여부예요. 역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역전 여부를 퇴적 구조로 판단한다. 그러면 문제에 나오는 보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퇴적 구조 우리 네 종류가 있잖아요. 아직 안 썼지만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냥 퇴적 구조는 전부 다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예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퇴적 구조 해봤자 가나다 그림 3개 주고서 그렇죠? 뭐 사층리, 점이층리, 여는 뭐 그 4개 중에 3개 그냥 랜덤으로 주고 걔네들 뭐 가랑 나는 뭐 A, B, C는 뭐 걔네들이 역전 여부 가능하냐? 그럼 퇴적 구조는 무조건 해당하는 겁니다. 퇴적 구조 나왔을 때 역전 여부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보여주시면 돼요.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퇴적 구조의 종류를 순서대로 써보자면 순서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대로 점이층리, 그 다음에 뭐 사층리, 그 다음에 여는, 그 다음에 건열 이렇게 4가지 있잖아요.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까요? 살짝만 그릴까요? 점이층리는 아래쪽에 왔다시 큰 애들, 그 다음에 중간 애들, 그 다음에 쬐깐 애들, 그렇지? 점박 애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이층리고 점이층리가 생성되는 환경은 깊은 환경. 뭐가 깊은 거야? 수심이 깊은 환경.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도 어디를 따라서 대륙 사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륙대에서 그죠? 대륙대에서 주로 나타나겠죠. 대륙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제 저탕류에서 주로 형성되더라. 저탕류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봐 이렇게 어떤 대륙과 해양의 경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수심이 얕은 지역을 우리는 대륙 붕이라고 부르죠.
대륙 5 그리고 대륙 4면 대륙 대가 있는 거예요. 흘러내립니다. 묻어져서 또 그것을 우리는 저탕류라고 한다. 그러면 저탕류를 따라서 이 퇴적물들이 흘러내릴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점이층리는 저탕류를 따라서 흘러내릴 때 퇴적물의 낙하속도 차이로 형성된 거예요. 퇴적물의 낙하속도 차이. 점이층리는 큰 입자부터 작은 입자까지 순서대로 쌓인 걸 점이층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퇴적물의 낙하속도 차이로 형성된 녀석을 점이층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퇴적물의 낙하속도 차이로 인해서 무거운 애가 아래쪽에 가벼운 애가 위쪽에 쌓인 게 점이층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층리는 이렇게 있죠. 그죠? 층리가 경사졌다. 층리가 경사졌다는 뜻인 거네요. 그래서 이 사층리에는 어떤 환경에서 퇴적물의 이동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로 위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자, 이 사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주로 유수나 혹은 사구 같은 데서 유수는 그냥 물이 흐르는 환경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사구가 우리가 좀 체크할 거네요. 왜? 모래 언덕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건조한 환경에서도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확실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흐는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물결무늬가 아니에요. 물결무늬처럼 그래서 수심이 얕은 환경. 수심이 얕은 수심을 자꾸 빼고 수심이 얕은 환경. 그죠? 물결무늬 모양이고 이거는 더 이야기할 건 없는데 가끔 가다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은 중에서 연은도 그럼 수심이 얕다면은 물이 흐르는 어떤 그 형태가 연은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연은을 유수연은이라고 해요. 근데 유수연은은 연은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연은을 통해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연은에서 극히 일부 유수연은이라고 부르는 녀석만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좀 지저분하지만 내가 만약에 코딱지를 먹어 갑자기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뭐야 그러면 어른이 되면 다 코딱지를 먹나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열. 죄송해요. 제가 좀 너무 더러운 예시를 좀 아직도 정신이 좀 혼미한 거면 잠이 덜 깼나 봐요. 자, 건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건조한 환경. 더 이야기할 게 없고 굳이 건열에서 조금 따져본다면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네. 이 점선을 따라서 자 A, B라고 하겠습니다. 점선 A, B를 따라서 지층의 연령을 판단해 본다면 지층의 연령을 본다면 A에서 B까지 세로축으로 지층의 연령을 보았을 때 A 지역은 그러니까 요건 거잖아. 아래쪽에 P층과 위쪽에 Q층이라고 했을 때 P의 연령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쪽의 연령이 많아 적어 반복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거 나오면 번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해주세요. 머리가 까지는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질 구조. 지질 구조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세 가지겠네요. 습고. 그다음에 단층. 그다음에 부저막 이거 세 가지. 요것도 하나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출로 직접적으로 아주 빡세게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건열이 형성됐어요. 그럼 P층과 Q층 사이는 건열이 생성되는 과정은 뭐야? 그러니까 P층이 이제 퇴적이 되고
대기 중에 노출이 된 거잖아. 건조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퇴적은 물 속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건조하냐? 건조하다라는 것은 대기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시면요. 대기에 노출되었다. 대기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해석하자면 그 시기만큼은 퇴적이 중단되었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퇴적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건열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피층과 퓨층 사이도 부정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정합이야라고 하기에는 건열이 형성될 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극히 짧다면, 굉장히 짧다면 그거를 부정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만 해주세요. 아, 건열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퇴적 구조 문제, 뭐 사진, 뭐 A, B, C 주고서 건열의 특징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부정합에 대해서 생각할 가치가 없지만 지질 단면도에서 건열이 주어지고 부정합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사설 모의고사 좀 이제 풀어보시다 보면 그런 거 이제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여러분들 많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많이 풀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질구조 그래서 일단 이제 들어가 보면요.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층이 횡압력을 통해서 지층이 구부러진 형태, 지층이 구부러진 형태고요. 이 습곡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온도가 높아서 지하 깊은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지층이 잘 구부러지는 거예요. 야들야들하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뭐랑 상대적인 거냐? 단층과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단층과. 습곡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습곡의 축면의 기울기. 습곡 같은 경우에는 축면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습곡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그려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죠. 첫 번째 것을 정습곡, 경사습곡, 그다음에 횡화습곡. 그냥 단순 암기니까요. 축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축면. 도대체 그럼 기울어진 게 몇 도를 기준으로 경사냐 횡하냐 없습니다. 그냥 많이 조금. 아니 그냥 저기 지질학적으로 그래요. 지질학적으로 지구가 원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질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 각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금 뭐 얘기하라고 했는가? 순간 까먹었네.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자, 그 다음에 습곡이 이렇게 있을 때 습곡의 가장 위에 볼록한 부분을 우리는 배사라고 부르고 아래쪽에는 향사라고 부르네요. 자, 그런데 배사와 향사는 뭡니까? 지층이 구부러져서 위로 볼록 솟아오른 곳을 배사라고 부르고 구부러져서 아래로 오목한 곳이 향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층,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이 있고 밑에 층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지표면에 내가 서 있는 거고요. 그럼 질문하는 건 이거거든요. 자, 여기는 뭐야? 굳이 배사냐 향사냐로 물어보면 향사인 거예요. 왜? 지표면이 깎여나간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층리가 구부러진 형태를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조금 과장되게 문제를 위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저 부분은 이제 배사가 아닌 거다. 향사인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지구과학 1 내용을 쭉 순서대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횡화습곡에서부터 역전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다. 횡화습곡에서는 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전에 대해서 역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뒤에서 다시 강조를 할 거지만 역전층은 지하 상대적으로 그냥 반드시 지하 깊숙한 곳에 연령이 적은 애가 있기만 해도 역전층인 거예요. 꼭 뒤집어져야 된다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층리가
지표 어떤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이 있을 때 그냥 층리가 조금 과장되게 요렇게만 돼 있어도 A, B 그죠? 요렇게만 돼 있는데 지층의 연령이 A가 B보다 더 많다면 이해되셨습니까? 수평하게, 그러니까 수직하게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뚫고 가는데 A와 B가 그죠? A가 더 지층의 연령이 많지만 B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이 있다면 그것을 역전층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으로 넘어가면요. 단층은 생성되는 원리가 이제 힘의 종류가 평형력이냐 장력이냐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넘어가고요. 상대적으로 단층은 지표 부분 상대적으로 지표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 왜냐면 온도가 낮아야지 잘 풀어지는 거예요. 힘을 받아서 온도가 낮아야지 잘 풀어집니다. 자, 종류는 정단층 상반이 그쵸? 상반만 표현하겠습니다. 여전히 상반 하반을 구분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정단층은 이렇게 상반이 아래로 그 다음에 역단층은 그죠? 상반이 위로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아니죠? 주향이동단층. 그러면 또 가끔 가다가 주향이동단층하고 변환단층은 뭐가 다른 건가요? 지구와 원에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세요. 판경계를 물어볼 때에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은 주향이동단층의 일종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향이동단층은 마치 변환단층처럼 수평하게 이동은 이런 정도. 자, 단층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층의 연령과도 조금 붙어있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하지 말고 정단층, 역단층 나왔을 때 단층 얘기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단층을 한번 다시 살짝만 그려볼게요. 왼쪽이 상반이고 오른쪽이 하반이야. 그러면 지층의 연령이 동일한 녀석들을 기준으로 어떤 층리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반은 아래로 하반은 위로 올라간 형태가 정단층에 해당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층의 연령을 판단했을 때 수평한 방향이든 연직한 방향이든 간에 그렇죠? AB 방향으로 지층의 연령을 판단하든 XY 방향으로 지층의 연령을 판단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네, XY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에서 좀 잘 묻지는 않으니까 AB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지층의 연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아예 그냥 외우세요. 이 그림 가지고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한 다음에 그냥 기준을 항상 정해서 외우세요. 기준을 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간다라는 것은 나는 항상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하는 걸 기준으로 정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A 쪽이 상반이 아니면 B에서 A로 갈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문제에서 자 요렇게 지층의 어떤 그 단층면이 있는데 지층의 연령이 A에서 B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문제 풀 때 B에서 A 쪽을 생각하라고. B 쪽이 상반이고 상반에서 하반으로 갈 대로 그냥 정하세요. 뭐 하반에서 상반으로 갈 대로 정하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세로 축은 연령이고요. 지층의 연령. 그러면 단층 같은 게 그러니까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할 때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 증가하는 거예요.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 증가한다. 어디에서? 단층면을 기준으로. 단층면을 기준으로. 왜냐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단층에서는 그림은 한 번 더 그릴게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상반이 위로 하반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간 형태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지층의 연령을 판단해 본다면 자, 연령 마치 A에서 B
똑같이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진짜. 좋습니다. XY 방향도 똑같아.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XY 방향으로 가더라도 불연속적으로 증가해요. XY 방향도 연집 방향이지만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것도 상반에서 하반으로, X에서 Y로 가는 것도 상반에서 하반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 상반에서 하반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A, B냐 X, Y냐는 저는 그냥 처음에 예시 들려고 그린 거지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상반에서 하반. 상반 하반을 판단하지. 자, 그 다음에 주양이동 단층 관련해서는 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이 꼭 단층이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단층, 역단층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지. 뭔 소리야. 위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아래로 사실은 위로 이런 거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정단층, 역단층은 주양이동 단층과도 동시에 합쳐져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이제 3차원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양이동 단층은 그러면 상반 하반이 있나요 없나요? 방금 정단층, 역단층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양이동 단층도 상반 하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주양이동 단층인데 그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되셨나요? 됐나요? 기준 수직한 지표면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그리면 오른쪽 애가 상반이에요. 괜찮나요? 뒤꿈치 애가 단치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따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주양이동 단층에서도 상반 하반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아주 레고 블럭처럼 딱 90도로만 주양이동 단층이 나눠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상반 하반이 구분됐을 때 이 상반이 또 연직한 방향으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감에 따라서 역단층과 정단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제가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퇴근을 하고 그저께가 일요일 맞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죠? 일요일 수업이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큰 도전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요리의 마지노선은 집에서 해먹는 것의 마지노선은 라면,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배달시키고 남은 걸 잘 저며서 이제 기한 볶음밥이라고 하죠.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볶는 거. 그죠? 그냥 그게 이제 제 마지노선인데 그저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갈비찜을 좀 시도를 했어요. 갈비찜. 근데 이제 요리 못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의 어떤 그 줏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뻥이 아니고 한 3kg 한 것 같아요. 이만한 통에다가 갈비찜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 억지로 먹어야겠죠? 그저께 저녁에 했으니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 4시간 끓였어요. 한 4시간 끓여서 먹고 어제 아침 그리고 어제 점심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 갈비찜 어제 아침 갈비찜 그다음에 어제 점심은 이제 친가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갈비탕을 드시고 싶다고 갈비탕을 먹었고요. 이제 단지 찜과 탕의 형태만 다르죠. 어제 저녁에 왔는데 또 집에 와서 또 갈비찜. 근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저는 그게 행복한 상태입니다. 육식주의라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 그래서 원래도 불어 있지만 조금 더 불어 있는 상태. 이렇게 배워보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합. 요거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부정합 말뜻 자체는 글씨는 안 쓸 거고요.
정합과 부정합이라는 게 존재한다 기억해 주세요. 정합은 지층의 연령이 그러니까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된 경우. 부정합은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층의 퇴적이 중단된 경우,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부정합인데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 부정합 면을 판단하는 거, 지질 단면도에서 부정합을 판단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합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퇴적이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부정합 면인 거고요. 부정합 면인 거고요. 문제에서 자주 이제 물어보는 형태는 뭡니까? 부정합의 융기 횟수 이런 걸 물어보겠죠? 최소 융기 횟수 이런 것. 자, 융기 횟수는 간단하게 부정합 면에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아마도 이제 다들 배우셨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려다 보니까 어떤 지사학적인 사건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예외인 경우들도 많고 한 것을 우리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공식화하려다 보니까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내포된 의미를 좀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부정한 면을 본질적으로 그게 부정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까 건열도 어떤 얘네들이 대기에 노출되었어. 퇴적되었는데 대기에 노출되었다면 그것도 융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수면 아래에서 퇴적됐는데 대기에 잠깐이라도 노출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금방 침감해가지고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퇴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융기 횟수에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혹은 지층이 아주 대량으로 다량 융기하고 그것만을 생각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한 면을 판단하는 것은 단절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지층이 수평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한 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면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주 답하는 것이 기저여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저여감은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사학적으로는 부정한 면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우리 말고 실제로 가가지고 땅 파는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지층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고고학자 같으신 분들은 부정한 면을 판단하는데 기저여감이 아주 중요한 단서지만 우리는 문제 푸는 거잖아. 우리 직접 가서 땅 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저여감을 주면 너무 쉬워져요. 기저여감이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이질한 뜻은 아니야. 기저여감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그래도 너무 기본 문제는 좀 그런데 라고 하면 기저여감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만약에 지층이 쭉 있어. 지층이 있는데 여기에 뭐 아주 쉬운 예시지만 화성암이 이런 형태로 자 화성암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뒤꿈치 영역만큼 이렇게 관이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화성암의 대가리 부분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걸 통해서 부정합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괜찮죠? 그죠? 나쁘지 않죠? 그죠?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부정합의 이것만 딱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부정합의 종류는 평행 부정합이 있고요. 평구라고 쓸게요. 경사 부정합은 경구. 그 다음에 난정합은 줄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난정합. 평행 부정합의 부정한 면과 밑에 층리가 나란한 경우. 경사 부정합은 부정한 면과 밑에 층리가 경사져 있는 경우. 부정한 면, 층리. 부정한 면, 층리. 난정합은 부정한 면, 근데 관이. 화성암 같은 애들. 그죠? 화성암 내지는 변성암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부정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사학도 그렇고 문제 푸는 입장에서도 부정합력 가지고서 융기회수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지층이 융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때 융기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 지층이 엘리베이터처럼 쭉 솟아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요. 아주 답답한 엘리베이터죠. 그런 걸 조류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류운동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산운동을 통해서 안정합은 화산활동이니까 그죠? 뭐 이거는 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류운동, 조산운동은 우리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좀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조산운동은 거의 same like라고 해야 될까요? 판의 운동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경사부정합이 나오면 판의 운동이 있었던 거네 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됐죠? 디테일하게 간다면 평행부정합은 뭐 유기하거나 침각하거나 하면 돼. 근데 경사부정합은 판의 운동이 있었겠구나. 그거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 타임은 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합시다.